그래서 선택하실 때 백 팀장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매출이 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잠시 짬이 나서 좀 이따 야간에 또 채권자와 또 계약 상담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아까 저에게 채권 추심 의뢰 때문에 상담을 좀 주시는 고객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좀 간간히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백우현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신용정보 회사에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간간히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삼성, 그죠? 현대, SK, LG 이런 대기업처럼 매출의 순위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돈을 받아주는 채권 추심하고 또 조사하는 조사의 업무를 하는 이런 내용들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고려신용정보, 세안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요. 신용정보협회,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만 3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채권 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변호사들, 그렇죠? 법무법인이나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또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보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후불 가능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이렇게 외부에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를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나다니시다가 추심 의뢰, 후불 가능,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아줍니다 라는 간판이나 아니면 불법 현수막을 보신다 그러시면 그쪽에는 절대 의뢰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좀 앞으로 돌아오면 신용정보회사의 순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신용정보회사의 순위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려신용정보가 저는 제일 매출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매출이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추심은 법적으로 혼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채권자께서 저한테 의뢰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추심 담당자가 되겠죠. 저는 제가 영업한 채권은, 또 제가 수임한 채권은 제가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수임한 채권은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추심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채권을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채무자를 방문할 때도 저 혼자만 방문할 수 있지 2명, 3명 이렇게 팀 단위로 우르르 가서 방문해서 추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 한 명만 이 담당 채권에 대해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쓴다라고 하면,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업무를 보든 하나은행 제주도에서 업무를 보든 다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신용정보회사는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점에 근무하는 담당자만 그 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일신용정보 부부지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채권자께서 의뢰한 제 채권은 저만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지점 또 다른 회사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용정보회사의 어떤 간판, 고려든 미래든 세안이든 세일이든 이런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담당자가 우리 채권자의 채권을 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백 팀장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매출이 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또 과거에 회수했던 채권들은 어떤 채권들이 있는지, 또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근무지인지 백 팀장 개인을 좀 살펴보고 검증하셔야지 이 회사를 보고 의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은행을 쓰면 어느 지점에 가도 똑같은 뭐 대출 업무 또 예금 업무 똑같이 볼 수 있지만 신용정보회사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이 회사의 명판을 보고 또 회사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추심 의뢰하는 경우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다 동일합니다. 3.3%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여야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저도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회수를 한 사람이 수익이 많게 되고요. 그게 제 월급이자 제 수수료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회수해야지만 제가 좀 여유롭게 추심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뭐 3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착수금 선불을 안 받는 이유가 제가 그만큼 많이 회수했기 때문에 다 그 정도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하면서 추심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여쭤보시는 뭐 부분들 중에 백 팀장의 회사 당연히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 또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배구현 팀장한테 추심을 의뢰를 하신다고 결정하실 때는 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배구현 팀장이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채권들을 또 회수해왔고 또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방문은 잘하는 사람인지 뭐 선불은 받는 사람인지 또 백 팀장한테 맡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다른 신용정보 회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별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수수료나 계약 조건들은 다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 또 이 사람이 틀리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상황에 맞는 담당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채권 추심은 중복 추심 의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 팀장한테 맡기고 또 옆에 홍길동한테 맡기고 또 저 옆에 임꺽정한테 맡기고 이렇게 추심 의뢰가 안 되거든요. 채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추심은 꼭 한 담당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선택하실 때 제대로 된 담당자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 담당자 선택했다가 또 다른 담당자도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채무자가 이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요. 오히려 추심 담당자를 친구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채권 추심을 의뢰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내 채권을 아주 소중히 다루고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셔야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수박 고르듯이 통통통 두드려보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남자친구 고른다, 내 남편 고른다, 또 내 마누라 고른다, 내 여자친구 고른다,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이지 그냥 편하게 인터넷에서 글 몇 개 올라와 있는 거 글 보고 유튜브에 영상들 몇 개 보고 찾아보고 아, 이 사람 믿음직하겠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화 상담보다는 꼭 직접 그 담당자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방문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이유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용정보회사의 계약 조건은 계약기간 1년이거든요. 근데 섣불리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해지하라고 하면 해지 위약금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뢰했더니 그 이후에는 일도 잘 안 하고 뭐 했던 말하고 다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도 저한테 들려오고 있거든요. 선불을 냈더니 선불만 받아먹고 일도 안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돈 이런 채권을 누군가에게 의뢰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뢰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꼭 당부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가볍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심을 맡기려고 하는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는 회사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가 나를 위해서 진짜 열과성을 다할 수 있는 담당자인지 체크해 보시고, 또 이 사람은 과거부터 어떤 채권들을 좀 회수했고 또 수익은 괜찮게 버는 게 맞는 건지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채권 추심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요. 이런 부분들 아주 상세하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채권자분들께서 피해본 채권들을 너무 섣불리 맡기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담당자 또 우리 채권자와 궁합이 잘 맞는 담당자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잘 얻어내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채권자와 함께 손을 잡고 저도 또 수익을 좀 창출하고 채권자도 피해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고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날이 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복장도 이렇게 조금 가볍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좀 오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 추심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채권 추심 전문가와의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민거리 있거나 추심 진행하는 간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타 신용정보의 회사에 맡겨놨는데 이게 맞는지 좀 체크해보고 싶을 때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놀러 오시거나 전화는 항상 365일 24시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한번 전화 주시고 또 저랑 만약에 계약해서 간다고 한다 그러면 또 채권자가 원하는 추심의 컨셉대로 잘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짧지만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또 우리 채권자들께 많은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고요. 추후에는 제가 집행하는 과정들이나 실사하는 과정들도 이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